하리는 숨을 죽인 채 군장비 창고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철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따라 흘렀죠. 하리는 휴대전화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춘 뒤 손가락을 떨며 설정 메뉴를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지 않도록 보안 우회 연결을 활성화했어요. 화면에 작은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위치 추적 가능 시간 최대 90초.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비상 연락처 목록을 펼쳤습니다. 목록 맨 위에 저장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비상. 하리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사격장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리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군장비 창고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을 밀며 누군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였죠. 하리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한 채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하리나 나야. 무슨 일이야?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빠르게 이어졌어요.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하리는 전화기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데이터 연결을 끊었습니다. 통화는 연결된 상태로 남았어요. 하리는 전화기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창고 옆 배수로 덮개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영은 집무실 책상 앞에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미간을 좁혔습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서영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통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 연락망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첫 장에 적힌 부대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서영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당직 사관. 서영이 날카롭게 불렀어요. 복도 끝 당직실 문이 열리며 중위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예, 군단장님. 중위가 자세를 바로 세우며 대답했죠. 지금 즉시 운전병과 경호조 집합. 심야 현장 지휘 점검 출동한다. 서영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중위는 잠시 멈칫했어요. 군단장님, 지금 시각이 자정을 넘었는데. 명령 복창. 서영이 계단참에서 돌아서며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중위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예, 운전병과 경호조 즉시 집합하겠습니다. 중위가 큰 소리로 대답하며 무전기를 들어 올렸어요. 15분 뒤 군단장 전용 차량이 청사 앞에 정차했습니다. 운전병이 뒷문을 열어 서영을 맞았죠. 서영은 차에 오르며 조수석에 앉은 경호 부사관을 돌아봤습니다. 특전사 7연대로 간다. 야간 기동 규정 준수하고 최단 경로로 움직여. 예, 알겠습니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어요. 차량이 청사를 빠져나가 어두운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영은 뒷좌석에서 전화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통화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죠. 30분 뒤 차량이 특전사 7연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당직 하사가 뛰어나왔어요. 하사는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님 차량입니다. 하사가 초소 안으로 소리쳤죠. 초소 안에 있던 병장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어 내부로 연락했습니다. 당직 사관님, 지금 군단장님 차량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뭐, 지금 몇 시인데? 보고받은 게 없는데? 병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차량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차에서 내렸죠. 하사가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야간 방문 일정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연대장 어디 있나? 서영이 초소를 지나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물었어요. 연대장님은 숙소에 계실 것으로 보고 당직 사관 즉시 호출하고 연대장한테 보고해. 군단장 현장 점검 시작한다. 서영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사는 재빨리 초소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죠. 연대 본부 건물 2층 연대장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최도경 대령이 상해 단추를 채우며 복도로 나섰어요. 당직 사관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연대장님, 군단장님께서 지금 본부 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야간 사고 보고서 가져왔나? 도경이 당직 사관의 손에 든 서류철을 빼앗으며 물었죠. 예, 여기 있습니다. 도경은 서류를 펼쳐 시각 기록란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시각과 실제 사격장 조명 점검 시각이 달랐죠. 도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작전과장 지금 어디 있어? 숙소에 있을 것으로. 당장 불러. 보고서 수정해야 해. 도경이 서류를 당직 사관에게 다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복도 끝으로 뛰어갔죠. 1층 현관에 서영이 들어섰습니다. 도경이 계단을 내려와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군단장님, 야간 점검 일정을 미리 보고받지 못해. 오늘 야간 훈련 상황 보고서 지금 제출해. 서영이 도경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도경은 잠시 입술을 달싹였죠. 예, 지금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사격장 조명 점검 시각이 몇 시였나? 서영이 현관 옆 게시판에 붙은 주간 훈련 일정표를 보며 물었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2100시에 점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2230시에 이쪽 도로 지나갈 때 사격장 조명이 꺼져 있던데? 서영이 도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도경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재점검 시간이. 보고서 가져와. 지금 당장. 그리고 사격장하고 생활관 직접 확인할 거야. 서영이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도경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서영은 사격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경호 부사관이 손전등을 켜 앞을 비췄죠. 사격장 콘크리트 바닥에 탄피 몇 개가 흩어져 있었어요. 서영은 탄피 수거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거함 안쪽에 탄피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죠. 이거 누가 정리한 거야? 서영이 수거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경이 당직 사관을 쳐다봤어요. 당직 사관이 고개를 저었죠. 훈련 종료 후 병사들이 수거했을 겁니다. 도경이 서영 옆으로 다가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탄피가 수거함 밖에도 있어? 수거 절차대로 했으면 바닥에 남아있을 리 없는데. 서영이 바닥에 떨어진 탄피를 주워들며 말했어요. 도경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탄피를 주머니에 넣고 사격장 통제선 쪽으로 걸어갔죠. 통제선 말뚝이 원래 위치보다 안쪽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서영은 말뚝 옆 땅바닥에 남은 이전 구멍 자국을 내려다봤어요. 통제선 위치 언제 바꿨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경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죠. 서영은 대답하지 않고 본부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본부 건물 지하 관리실에서 당직 부사관이 서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영이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사관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CCTV 최근 24시간 기록 전부 보여줘. 서영이 서버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부사관은 마우스를 잡고 파일 목록을 열었어요. 화면에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은 오늘 날짜 파일을 클릭했죠.
영상이 재생됐어요. 사격장 전경이 화면에 나타났지만 중간중간 화면이 끊겼습니다. 이거 왜 이래? 파일 손상됐나? 서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부사관이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이 원본이 아니라 교체된 파일입니다. 부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죠. 누가 교체했어? 서영이 부사관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사관은 접속 기록 화면을 열었어요. 연대 작전과 계정이랑 부사관 계정이 같은 시각에 3번 접속했습니다. 서영은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여기 있었는지 확인해.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부사관이 전화기를 들어 당직실로 연락했죠. 서영은 관리실을 나와 생활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서영은 당직 사관에게 손짓했습니다. 윤아림 병장 생활관 어디야? 3층 2호실입니다. 당직 사관이 앞장서며 대답했죠. 서영은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끝 2호실 문을 열었어요. 생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상 6개가 양쪽 벽에 놓여 있었죠. 서영은 명찰을 확인하며 할인의 침상을 찾았습니다. 침상 위 이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서영은 무릎을 꿇고 침상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개인 물품 보관함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죠. 보관함 안에 외장 저장 장치 케이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서영은 케이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죠. 할인이 지금 어디 있어? 서영이 케이스를 들고 일어서며 당직 사관을 바라봤습니다. 당직 사관이 도경을 쳐다봤어요. 도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외출 중입니다.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출 기록지 가져와. 서영이 케이스를 침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직 사관이 복도로 나가 당직실로 뛰어갔습니다. 서영은 침상 옆 사물함을 열었죠. 사물함 안 훈련복과 사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서영은 사물함 문을 닫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사격장 방향이 보였죠. 당직 사관이 외출 기록지를 들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기록지를 받아 펼쳤어요. 오늘 날짜 칸에 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승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승인 서명 없잖아. 누가 외출 허가했어? 서영이 기록지를 도경에게 내밀며 물었죠. 도경은 기록지를 받아들고 승일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담당 부사관이 처리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나중에 해. 지금 즉시 군사경찰 상황실에 실종 신고 접수해. 서영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단장님 실종이라고 단정하기엔 승인도 없이 외출 기록만 남기고 연락 두절된 병사를 뭐라고 불러야 해? 지금 당장 신고 접수 안 하면 내가 직접 할 거야. 서영이 전화기 화면을 켜며 도경을 똑바로 바라봤죠. 도경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대 내 모든 병력 이동 통제해. 생활관 출입 명단 작성하고 외출 외박 전부 금지. 서영이 생활관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당직 사관이 서영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군단장님, 그 정도 조치는 지휘계통상. 군단장 직권 명령이야. 지금 즉시 시행해. 서영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죠. 당직 사관은 도경을 돌아봤어요. 도경은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생활관 복도에 병사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제 명령에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속삭였죠. 무슨 일이래? 한 병사가 옆 동료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이 오셨대.
야간 점검인가 봐. 동료가 복도 끝을 힐끗 보며 대답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외출 금지야? 모르겠어. 조용히 있어. 병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부사관이 명단을 들고 다가왔죠. 지금부터 전원 인원 점검 들어간다. 각 생활관별로 정렬. 부사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생활관 문 앞으로 줄을 맞춰 섰어요. 부사관이 명단을 확인하며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민수? 예. 이준호? 예. 부사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만 했습니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새벽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서영은 본부 건물 연대장실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죠. 민준호 소령. 서영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지금 당장 칠연대로 와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야. 서영이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는 소리와 함께 옷 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고서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서영은 보고서를 덮고 복도로 나섰어요. 1시간 뒤 준호가 본부 건물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준호를 연대장실로 안내했죠. 준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어요. 들어와. 서영이 책상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경례를 올렸죠. 충성. 민준호 소령 도착했습니다. 앉아. 시간 없어. 서영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아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준호 앞으로 밀었죠. 윤아린 병장 인사기록 전부 확인해줘. 최근 상담 기록이랑 훈련 배치 기록도.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파일을 펼치며 물었어요. 실종 신고 들어갔어. 근데 뭔가 이상해. CCTV는 조작됐고 외출 기록은 승인도 없고. 서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빠르게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죠. 상담 기록이 많네요. 거의 매주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서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상담 기록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훈련 강도 문제, 간부 지시 방식 문제, 부당한 대우.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담당 상담관은 중위 한 명이 담당했는데 상담 이후 조치 기록은 없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죠. 서영은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 배치 기록도 확인해봐. 예. 준호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훈련 배치표에 할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준호는 배치 날짜와 훈련 내용을 눈으로 따라가며 읽었죠. 이상합니다. 같은 훈련에 반복 배치됐어요. 보통은 교대로 배치하는데. 어떤 훈련? 사격장 야간 훈련이요. 지난 석 달 동안 12번 배치됐습니다. 준호가 배치표를 서영 쪽으로 돌려 보여주며 말했어요. 서영은 배치표를 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탄약 분배 내역도 가져올 수 있어? 지금 요청하면 아침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준호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대답했죠. 그럼 지금 요청해. 그리고 병력 내 폭력 신고 기록도. 서영이 배치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4시 지하관리실에서 부사관이 서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섰죠. 복구 어떻게 돼가?
준호가 부사관 옆에 서며 물었어요. 파일 일부는 복구했는데 화질이 안 좋습니다. 부사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사격장 영상이 재생됐어요. 조명이 평소보다 어두웠죠. 이거 몇 시 영상이야? 어제 저녁 9시입니다. 준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격장 한쪽에서 사람 셋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명 제어반 쪽으로 다가가더니 무언가 조작했습니다. 저거 확대할 수 있어? 준호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죠. 부사관이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간부 계급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사관이 인사명부를 열어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작전과 중령, 훈련과 소령, 그리고 부사관 한 명입니다. 준호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캡처했어요. 이 파일 따로 저장해둬. 그리고 탄약고 출입 기록도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부사관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탄약고 출입 기록이 목록으로 나타났죠. 준호는 목록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여기 이 이름들 봐. 아까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랑 같아. 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출입 기록에 같은 이름이 4번 반복됐어요. 출입 사유는 훈련 준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사관이 기록을 클릭하며 대답했죠.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군단장님한테 가져다 드려. 예. 부사관이 프린터를 작동시켰어요. 서영은 연대장실에서 출력물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CCTV 캡처 화면과 탄약고, 출입 기록이 나란히 놓였죠. 서영은 기록을 비교하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어요. 날짜가 전부 할인이 야간 훈련 배치된 날이야. 서영이 준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호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죠. 서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야.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어. 서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서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연대장 지금 어디 있어? 대기실에 있습니다. 준호가 문 쪽을 보며 대답했죠. 불러. 지금 당장. 서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당직 사관에게 손짓했어요. 10분 뒤 도경이 연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책상에 기대어 서서 도경을 바라봤죠. 앉아. 서영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경은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섰습니다. 서서 들을 거야? 편하신 대로 하시죠. 도경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어요. 서영은 책상 위 출력물을 집어 도경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봐. 왜 사격장 조명을 간부들이 직접 낮췄어? 그리고 탄약고는 왜 훈련도 없는 날 들어갔고? 도경은 출력물을 받아들고 내려다봤어요.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어? 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죠. 도경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출력물을 도경 손에서 빼앗아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대답 안 할 거면 군사 경찰한테 넘길 거야. 지금 선택해.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죠. 시간 줄 테니까 생각 정리해. 1시간 뒤에 다시 불러. 서영이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경은 경례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호가 서영에게 다가섰죠. 저 사람 도망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시 붙여뒀어. 걱정 마. 서영이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사격장 북측 경계 펜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든 단말기 화면에 통신 신호 기록이 표시됐죠. 화면 속 빨간 점이 펜스 너머 숲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가 마지막 신호 지점입니다. 준호 옆에 선 통신병이 단말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펜스를 넘어 숲속을 들여다봤어요.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들어가 봐야겠어. 준호가 펜스 쪽으로 다가서며 말했죠. 통신병이 펜스 옆 출입문 자물쇠를 열었어요. 두 사람은 숲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죠. 준호는 단말기를 보며 신호 방향을 따라갔어요. 신호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통신병이 한 지점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 뿌리 사이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낙엽을 걷어냈죠. 훈련용 카메라 본체가 낙엽 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거 봐. 카메라야. 준호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표면에 흙과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죠. 준호는 카메라 뒷면을 열어 저장장치 슬롯을 확인했어요. 슬롯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장장치는 없네. 준호가 카메라를 뒤집으며 중얼거렸죠. 본체의 시간 기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통신병이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준호는 카메라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본부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숲을 빠져나와 사격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영은 본부 건물 회의실에서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살폈습니다. 준호가 카메라 전원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마지막 촬영 시각이 표시됐어요. 어젯밤 11시 20분입니다. 준호가 화면을 서영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시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전화건 시각이랑 비슷해. 충격 흔적도 보이고요. 누가 일부러 버린 것 같습니다. 준호가 카메라 모서리 깨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서영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장 장치를 찾아야 해. 그게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 부대 외곽 CCTV도 확인해 볼까요? 혹시 이동 경로가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해봐. 서영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걸어 외곽 CCTV 관리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죠. 2시간 뒤 준호는 부대 정문 밖 도로변 CC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민간인 남자 한 명이 사다리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여기 카메라 각도가 부대 쪽을 비추나요? 준호가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정문 일부랑 도로가 다 찍혀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대답했죠. 준호는 카메라 렌즈 방향을 확인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영상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근처 편의점 사장님이 설치하신 거예요. 남자가 도로 건너편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경찰인데요. 밖에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죠. 사장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영상 필요합니다. 준호가 카운터에 기대며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카운터 아래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죠. 어제 몇 시부터 볼까요? 저녁 9시부터요. 사장이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도로와 부대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죠. 시간이 흐르자 화면 한쪽으로 사람 하나가 걸어 나왔어요. 여기 멈춰주세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이 영상을 멈췄죠. 화면 속 사람은 군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 여군 같았습니다. 이거 확대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사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군복 왼쪽 가슴에 이름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준호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름표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죠. 손님 왔는데요. 사장이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죠. 남자는 짧은 머리에 간편한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준호가 사장에게 말하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남자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 서서 준호를 힐끗 쳐다봤어요. 군사 경찰이세요? 남자가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남자를 돌아봤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남자가 음료수를 집어들며 다가왔어요. 준호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실종자 찾고 있습니다. 왜요? 저기,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을까 해서요. 전에 여기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남자가 카운터에 음료수를 올려놓으며 말했죠. 준호는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어느 부서에 계셨는데요? 특수신호 장비 정비병이었어요. 작년에 제대했습니다. 남자가 지갑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CCTV 복구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네, 그쪽 일 많이 했습니다. 신호 장비 쪽은 제 전문이에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협조자 한 명 만났습니다. 신호 장비 전문가인데 복구 작업 도울 수 있대요. 전화 너머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원 확인하고 데리고 와. 지금 당장 손이 필요해. 준호는 전화를 끊고 남자를 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수요. 제대 후에 여기 근처 살고 있어요. 민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죠. 준호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좀 따라와 주시겠어요? 급한 일이라서요. 네, 괜찮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부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지하 관리실 책상 앞에 앉아 카메라 본체를 들여다봤습니다. 돋보기를 눈에 대고 회로 기판을 살폈죠. 메모리 슬롯이 물리적으로 손상됐네요. 근데 신호 단자는 살아있어요. 민수가 돋보기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물었어요. 복구 가능해요? 시간 좀 걸리는데 해볼게요. 신호 패턴 분석하면 일부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공구함을 열며 대답했죠. 서영이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돼가? 지금 작업 중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서영을 보며 대답했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탄약고 쪽은 확인했어? 예, 간부들 출입 시각이랑 할인 병장 훈련 시각이 전부 겹칩니다. 준호가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서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야. 계획적이었어. 서영이 서류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혹시 삭제된 영상 찾으시는 거예요? 왜? 서영이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죠. 북측 장비실에 백업 서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제가 근무할 때 발견했어요. 민수가 의자를 돌려 서영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물었어요. 어디 있는데요? 사격장 북측 장비 보관함 지하예요.
본래 용도는 통신 중계인데 CCTV 신호도 같이 받아요. 민수가 관리실 구조도를 펼쳐 한 지점을 가리켰죠. 서영은 구조도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가보자. 서영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사격장 북측 장비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보관함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준호가 자물쇠를 잡아당겨 봤지만 꿈쩍하지 않았어요. 열쇠 어디 있어요? 준호가 민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관리실에 있을 텐데. 아니면 부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자물쇠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죠. 서영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당직 사관, 지금 사격장 북측 장비 보관함 열쇠 가져와. 없으면 절단기 가져오고. 서영이 전화를 끊고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10분 뒤 당직 사관이 절단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열쇠는 없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자물쇠 잘라. 서영이 한 발 물러서며 지시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절단기를 작동시켰어요. 불꽃이 튀며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준호가 보관함 문을 열었죠. 안쪽에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어요. 민수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 좁아요. 민수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죠. 서영과 준호가 뒤따랐습니다. 지하 공간에 서버렉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서버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작동하고 있네요. 민수가 서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노트북을 꺼내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죠. 여기 영상 파일 엄청 많아요. 준호가 목록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준호 뒤에 서서 화면을 봤어요. 어제 날짜 파일 열어봐. 준호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사격장 전경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서 간부 2명이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은 뒤로 물러섰죠. 간부 하나가 할인의 팔을 잡았어요. 소리 키워봐. 서영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볼륨을 올렸어요. 간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일 지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해. 할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싫어요. 이건 증거예요. 못 드려요. 간부가 할인을 밀쳤습니다. 할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다른 간부가 할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할인이 몸을 비틀며 저항했죠. 가만히 있어. 간부가 할인의 어깨를 눌렀어요. 할인이 간부의 손을 뿌리치고 사격장 외곽으로 뛰었습니다. 두 간부가 할인을 쫓아갔죠. 화면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서영은 주먹을 쥔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파일 전부 복사해. 서영이 낮게 말했죠. 준호가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 파일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복사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기다릴게. 서영이 서버 옆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1시간 뒤 세 사람은 본부 건물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파일을 정리했죠. 영상 외에 서버 접속 기록도 있어요. 준호가 다른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접속 기록이 나타났어요. 서영은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기 작전과 중령 계정이 반복적으로 나와. 서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탄약고 출입 시각이랑도 일치합니다. 준호가 다른 서류를 펼쳐 비교하며 대답했어요. 서영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여. 훈련 사고를 조작하려고 증거를 없애려 한 거야. 할인 병장이 그걸 눈치채고 기록을 남긴 거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서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사경찰 상황실 연결해줘.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지금 특전사 7연대로 조사팀 파견해줘. 주요 간부 긴급조사 들어간다. 서영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연대장 지금 어디 있어? 대기실에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죠. 불러. 그리고 작전과 중령이랑 훈련과 소령도. 서영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30분 뒤 회의실에 도경과 간부 2명이 들어섰습니다. 서영은 테이블 건너편에 서 있었죠. 앉아. 서영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의자에 앉았어요. 서영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화면에 복구된 영상이 재생됐죠. 간부들이 할인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작전과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훈련과 소령은 고개를 숙였죠. 이건 오해입니다.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뭘 오해한 건데? 서영이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죠. 서영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탄약고 출입 기록, CCTV 조작 기록, 서버 접속 기록. 전부 너희 이름이야. 서영이 화면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도경이 입을 열었어요. 군단장님, 이건 제가. 닥쳐. 내 차례는 나중이야. 서영이 도경을 쏘아보며 말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군사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부터 긴급조사 대상이야. 연행해. 서영이 군사경찰을 보며 말했어요. 군사경찰이 간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중령이 의자에서 일어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명령만 따른 겁니다. 저는 조사실에서 얘기해. 군사경찰이 중령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서영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봤습니다. 생활관 앞에서 병사들이 훈련복을 입고 정렬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영은 군단장실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 중장, 이번 일 너무 과하게 나간 거 아닌가? 육군본부 인사참모장의 목소리였어요. 서영은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과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연대장 직무정지에 간부 긴급조사까지. 지휘계통을 무시한 거 아닌가? 참모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서영은 펜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돌렸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훈련 사고 조작에 병사 위협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잖아. 군단장이 직접 나설 일인가? 참모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놨죠. 실종 병사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 언론에서 벌써 난리야. 참모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영은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을 봤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하던가요? 특전사 내부 갈등으로 군단장이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나왔어. 지금 상부에서 내 인사 문제 검토 중이야.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검토요? 그래. 이번 일 정리되면 보직 조정 있을 거야. 각오해. 전화가 끊어졌죠. 서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어요. 책상 위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정문 밖에 취재진 서너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가 정문 초소를 향해 렌즈를 들이댔죠. 여기는 특전사 7연대 정문입니다. 어젯밤 군단장의 갑작스러운 야간 점검 이후 부대 내부가 통제됐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옆에 선 다른 기자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단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소한 병사가 밖을 내다보며 당직 사관에게 전화했죠. 보고합니다. 정문에 기자들 모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 알았나?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병사는 전화를 끊고 창문 밖 기자들을 봤습니다. 기자들은 부대 안을 향해 계속 촬영했죠. 준호는 수색대와 함께 훈련장 외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수색대원 5명이 일렬로 늘어서 숲속을 살폈어요. 여기부터 하천부지입니다. 앞장선 대원이 경사진 비탈을 가리키며 말했죠. 준호는 비탈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천 물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저기 밑에 공간 있어요. 한 대원이 하천역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구조물 쪽으로 다가갔죠. 배수로 입구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죠. 누구 있어요? 준호가 배수로 안으로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배수로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죠. 손전등 불빛이 구석을 비쳤습니다. 거기 할인이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준호가 밖으로 소리치며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준호가 할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준호가 할인을 안아 올리며 외쳤죠. 수색대원들이 배수로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체온이 너무 낮아요. 담요 가져와요. 준호가 할인을 눕히며 말했습니다. 대원 하나가 배낭에서 담요를 꺼내 할인에게 덮어줬죠. 할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인아, 들려? 나야, 민준호 소령. 준호가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죠. 배수로 밖에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환자 상태 어때요? 구급대원이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저체온이랑 탈수 증세 보여요. 빨리 옮겨야 해요. 준호가 비켜서며 대답했죠. 구급대원들이 할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할인의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준호는 주먹을 쥔 채 구급대원들을 따라 배수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영은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죠. 환자 상태 어때요? 서영이 의사에게 다가서며 물었어요. 저체온이랑 탈수 증세가 심했어요. 지금 수액 투여하고 체온 올리는 중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몇 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준호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군단장님, 발견 장소 주변 CCTV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서영 옆에 서며 말했어요. 뭐 나왔어? 서영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죠. 할인 병장이 어젯밤 11시쯤 그쪽으로 이동한 게 확인됐어요. 간부들한테 쫓기다가 숨은 것 같습니다. 준호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서영은 사진 속 흐릿한 인물들을 봤어요. 밤새 거기 있었다는 거야? 네,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휴대전화를 내리며 대답했죠. 서영은 주먹을 쥐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생명 위협 사건이야. 상부에서 뭐라고 하든 물러설 수 없어. 서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서영 옆에 섰습니다. 응급실 문 너머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저녁 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영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상부에서 내려온 감찰관 2명이 건너편에 앉았죠. 한 중장, 이번 조치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감찰관 한 명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서영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를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 복구된 CCTV 영상, 탄약고 출입 기록, 서버 조작 흔적 전부 있습니다. 서영이 자료를 감찰관 쪽으로 밀며 말했죠. 감찰관이 자료를 펼쳐 확인했어요. 증거가 있다 해도 절차를 무시한 건 문제입니다. 다른 감찰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감찰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병사 한 명이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절차 지키다가 죽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도 규정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서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감찰관 2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 올라갈 겁니다. 감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봤죠.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준호가 복도에서 회의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죠. 서영은 군단장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복구된 영상 여러 개가 나란히 재생되고 있었죠. 간부들이 사격장 조도를 낮추는 장면, 할인을 위협하는 장면, 탄약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서영은 마우스를 움직여 각 영상의 시각을 메모했습니다. 책상 위에 탄약고 출입 기록과 CCTV 접속 로그가 펼쳐져 있었죠. 서영은 3가지 자료를 겹쳐놓고 시각을 대조했어요. 모든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서영이 작게 중얼거렸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서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군단장님, 할인 병장 메모 원본 찾았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영은 서류를 집어 펼쳤습니다. 할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가 나타났죠. 날짜별로 훈련 지침 변경 사항, 간부들의 지시 내용, 탄약 분배 이상 징후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어? 서영이 메모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생활관 천장 환기구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수색팀이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죠. 서영은 메모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간부 이름 3개와 연대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군사법원 송치 자료 준비해. 서영이 메모를 덮으며 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서영이 준호를 불렀죠. 준호가 돌아섰어요. 고생 많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서영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경례했죠. 제 임무였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갔어요. 서영은 다시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오후 2시 군사경찰 조사실에 도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조사관 2명이 마주 앉았죠. 최도경 대령, 마지막으로 진술 기회 드립니다. 조사관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도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술할 게 없습니다. 도경이 입술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죠.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 도경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당신 계정으로 CCTV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도경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작전과에서 처리한 겁니다. 작전과 중령은 당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도경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탄약고 비인가 접근도 오해고
할인 병장 위협도 오해입니까? 조사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죠.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상부에 보낸 통화 기록입니다. 사건 은폐 시도한 거 다 나와 있어요. 도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명령만. 명령? 누구 명령이죠? 조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도경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참 후 도경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제가 다 했습니다. 조사관이 녹음기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받아 적었어요. 같은 시각 본부 건물 대회의실에 특전사 주요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서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지금부터 7연대 비리 사건 중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이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복구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간부들이 할인을 위협하는 장면이 재생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서영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탄약고 출입 기록과 CCTV 조작 흔적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연대장을 포함한 간부 4명이 조직적으로 훈련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서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시도한 윤아린 병장을 위협했고 실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단장이 손을 들었죠. 질문 있습니다. 상부 보고 없이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서영이 사단장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차 지키다가 사람 죽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서영이 사단장의 말을 끊으며 물었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영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할인이 배수로에서 발견됐을 때 사진이 나타났죠. 윤아린 병장은 저체온과 탈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서영이 화면을 내리며 말했어요. 이제 관련자 전원 군사법원에 송치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회의실 뒤쪽에서 한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대로 발표할 겁니다. 숨길 이유 없어요. 서영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대답했죠. 저녁 6시 병원 입원실에서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죠.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어요. 침대 옆에 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작게 말했죠. 서영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요. 할머니한테 걱정. 아니야. 내가 용감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서영이 할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은 할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이제 쉬어. 다 끝났어. 서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군단장님, 군사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송치 접수 완료됐답니다. 준호가 서영에게 다가서며 말했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준호야, 교육훈련 시스템 전면 재점검 계획서 작성해줘. 이번 일로 끝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영은 다시 할인을 내려다봤어요. 할인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서영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군사법원 대법정에 도경과 간부 3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최도경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부하 위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도경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피고인 김성민, 이준호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전원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즉시 보직 해임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가 서영 옆에서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왔죠. 끝났네요. 준호가 복도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서영이 계단을 내려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도를 바꿔야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서영이 현관을 나서며 말했죠. 밖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국방부 회의실에 특전사 교육훈련 개선 방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서영이 단상에 올라 자료를 펼쳤죠. 지금부터 특전사 훈련 관리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영이 스크린을 켜며 말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관리 체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위험 훈련 시 반드시 이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영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죠. 둘째, 모든 훈련 과정을 실시간 기록하고 외부 감독관이 참관합니다. 회의실에 앉은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내부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서영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전 특전사에 적용됩니다. 서영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앞줄에 앉은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한 중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개선안 정군으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퍼졌죠. 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오후 서영은 군단장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틀을 손에 들고 들여다봤죠. 할인이 입대하던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서영이 사진틀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군단장님, 인사 명령 나왔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서영에게 건네며 말했죠. 서영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비상근 자문역 발령이네. 예, 다음 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저는 군 구조개혁 TF로 갑니다. 이번 사건 바탕으로 제도 개선 작업하게 됐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죠. 서영이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잘됐다. 내가 제일 적임자야.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인한테 전해줘. 저녁하면 연락하라고. 서영이 봉투를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죠. 준호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영은 마지막 상자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죠. 석 달 뒤 할인은 저녁 절차를 마치고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민간인 옷차림의 할인은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준호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 병장. 아니, 이제 윤할인 씨네. 준호가 손을 내밀며 말했죠. 할인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소령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군단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 준호가 봉투를 꺼내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죠. 서영의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할인아, 용감했어. 내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단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지역생활로 옮기셨어요. 가끔 재활 프로그램 자문일 하신대요. 준호가 대답했죠. 할인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꼭 찾아뵐게요. 그러세요. 군단장님 기다리실 거예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할인은 준호에게 인사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할인은 창밖을 봤죠. 부대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1년 뒤 작은 상담센터 사무실에서 할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패에 군 트라우마 청년 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김민준입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앉으세요. 편하게 얘기해요. 할인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자가 앉자 할인도 마주 앉았습니다. 제대하고 적응이 안 돼서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남자가 손을 비비며 말했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의 말을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시간 걸리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할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같은 시각 국방부 구조개혁 TF 사무실에서 준호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준호 책상으로 다가왔죠. 민소령, 특전사 내부 제보 건수 보셨어요? 작년보다 3배 늘었대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준호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번 분기 개선안도 통과됐고요. 소령님 공이 큽니다. 동료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작게 웃었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준호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영과 할인, 그리고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보고서 작성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오후 서영은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죠. 할머니. 할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을 껴안았습니다.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네, 할머니. 일도 재밌고요. 할인이 서영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죠. 센터 일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보람 있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기특하다.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할인이 서영의 손을 꽉 쥐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서영과 할인은 마주보며 웃었죠. 그 웃음 속에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혈연의 정을 넘어선 두 군인의 명예로운 투쟁,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끝맺은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단순히 한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는 드라마를 넘어 거대한 조직 내에서 개인이 지켜내야 할 양심과 그 양심을 뒷받침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한서영 군단장과 윤아린 병장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졌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차가운 군대 내의 작은 온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한서영과 윤아린, 두 여장군의 앞날에 평화만이 가득하길 빌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